바람이 온다. 날짐승처럼 깃을 세우고 크르릉 크르릉 소리를 속으로 머금은 채 낮은 포복으로 온다. 거친 깃털이 하늘로 향해 날선 칼날이 되어 바람을 가른다. 불어오는 족족 바람을 마시는 풀이 포만감의 제풀의 땅으로 굴복하고 낮게 낮게 읍하고 있는 형상이 을신년스럽기 짝이 없다. 동해안의 제일 도시인 포항에는 다른 지역에선 보기 드문 조선의 여자종, 즉 갑이라고도 하는 새 충비의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의 주인은 단양, 가변, 순양이다. 포항 지역에는 산신들 중에 여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산 산신이 여성입니다. 곳곳에 여성 산신이 많고요. 바닷가의 해신당에도 여성 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유관할 거라고 봅니다. 여성이 여기에서는 유능하게 표현되고 유능한 여성들의 그 뛰어난 행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포항 지역에는 세 분이나 되는 여종의 충비 비석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남성 종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죽었거나 주인을 죽은 시신을 모시고 왔거나 한 남성 종들의 비석은 꽤 있습니다. 근데 여성 종들의 비석이 이만큼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존중, 또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목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룡의 전설이 깃든 포항의 대표적인 어촌인 구룡포에 위치한 광남서원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학문을 갈고 닦던 지금의 교육시설인 학교와 비슷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남서원은 그 옛날 유생들 글 읽는 소리는 사라지고 기와 지붕 아래 강악, 제한 공간이 반듯하고 조용해서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이곳 광남서원에는 단종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1년쯤 되는 시점에 발발한 개우정난 당시 훗날 세조인 수양대군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영의정 황보인과 그의 두 아들 황보석, 황보흥, 손자 황보단, 증손자 황보서를 배양하고 있다. 역적으로 몰린 영의정 황보인의 가문이 멸문을 당할 절체절명해서 이곳 충비 비석의 주인인 단양이 100일을 간 넘긴 황보인의 손자 황보단을 물동이에 숨겨 천리길 대보 집신골로 숨어들어 황보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 황보인과 두 아들이 복권되기 290년이 지나 황보인의 손자 황보단을 통해 멸문 지화에서 가문을 지키고 이어가게 해준 몸종 단양의 비석을 만날 수 있다. 예, 여기 서원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다녔던 학교예요. 양반들이 다녔던 학교에 지역에다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노비인 단량이라는 분을 이렇게 비석을 세운다는 거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황보 가문의 하나뿐인 자손인 100일 된 황보단을 살리기 위해 물동이에 숨겨 숭례문을 빠져나온 단양은 800리를 보름 동안 걸어 경상도 봉화 닥실마을로 간다. 그곳에는 황보인의 막내 사위 윤당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도 수양대군의 소나기에서 안전하지 못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윤당이 준 얼마의 노잣돈과 아이가 장성하면 가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는 당부를 가슴에 품고 불룡 계곡을 넘어 남쪽 바다 땅끝 마을 대보 집신골로 신분을 숨긴 채 찾아든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아기의 할아버지께서 영의정,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큰 변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왕이 될 사람과 좀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 뭐 형제들까지 다 큰 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아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단량이라는 분입니다. 얼마 없는 자료에 보면 단양은 혼례를 치르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던 것 같다. 황보단을 물동이에 숨기는 꾀를 낸 것도 단양이었다. 그녀는 소학과 사서상경을 외울 정도로 영특하고 주인의 신임이 두터운 갑이었던 걸로 짐작된다. 광남 서원 주변에 지천으로 핀 들국화를 꽃을 좋아했을 소녀 단양에게 바친다. 그래 요즘 시대에 우리 친구 어린이들이 보면 게임이라든가 뭐 그리고 인터넷이다 보니 인터넷 그 세상 안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단량의 비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고요. 충비 단량 비석은 우리 포항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연구해야 할 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세워진 지가 오래됐는지 또는 그 사적이 오래됐는지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 여종이 주인의 집을 사실상 복구해 준 특별한 사적이거든요.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때에 영의정 황보인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집안이 일족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인의 손자를 동리에다 넣어가지고 물동리에 넣어가지고 머리 위에 이고 경상북도 봉화까지 도망을 갔다가 다시 거기도 위험하니까 다시 또 이 대보리까지 도망을 왔던 그 충비의 안타까운 사적이 있는 비석입니다.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안타깝게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충비 가변의 비석은 벼슬을 한 양반의 공독비 사이에서 단출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다. 물살이 거센 나루터 근처에서 여각을 했다는 충비 가변의 여주인은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흉악한 사내들에게 받고 그 길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것을 본 여종 가변은 주인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따라 들어갔으나 물살에 이끌려 주인은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정작 안타깝게도 가변은 목숨을 버리고 말았다. 이 아름다운 충비에 대한 사적을 마을 사람들이 고을 수령에게 알리고 그 공적을 비석으로 세웠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비석의 주인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갑연. 예예. 여기 요 위에 한문이 무슨 한문이에요? 예, 충성할 때 충이죠. 예, 그다음에 노비 비자를 쓰고 충비 가변치 비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가변에 대한 예, 말하자면 그런 그 업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업적을 후손이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그 가변이 살린 그 주인의 후손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비석은 여기에 있던 비석이 아니고 예, 연일현 그쪽에 있었는데 우리 포항이 발전이 되면서 이 비석을 철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예,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충비 비석이 3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강남 서원에서 뵀던 단량,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나는 가변, 세 번째는 예, 흥해 예, 곡강천에 계시는 술량비가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가변의 비석은 신기한가 보다. 한문으로 된 글자를 한자 한자 다시 짚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기특하다. 바람의 딸, 가변에게 바침, 정해. 한떨기 꽃을 피우는 일에도 억겁의 시간이 필요하듯 노란 나비의 날갯짓에도 우주를 넘나드는 찰나를 부르듯 느티나무 아래 집을 지은 개미의 토굴에도 무리지어 서로 엉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곱디 고운 청춘의 목숨줄을 혼자서 놓으셨나요? 돌꽃으로 환생한 그대의 붉고 향기로운 마음에 형상강이 출렁대고 동해가 하얗게 파도를 일으켜 환호를 보내고 여기 모인 아름다운 이들이 그대의 외로움을, 그대의 찬란한 이름을 기꺼이 부르고 노래합니다. 바람 속에서 그대를 느낍니다. 바람의 딸 가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관찰사들, 그 다음에 군수, 뭐 이런 분들의 비가 대부분이지만 노비를 위해서 이렇게 비를 세운 경우가 포항에 3군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분들의 어떤 그 주인에 대한 뭐 복종심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나라 시인 두보가 즐겨 찾으며 시를 썼다는 중국 곡창처럼 이곳 흥의 곡창천 또한 그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예로부터 이곳 곡강하구를 토지야 또는 참포라고 불렀는데 신라시대 때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다. 바람이 낳은 3번째 딸인 충비 순양의 비석은 두 비석과 다르게 기암괴석 바위에 새겨져 있다. 3 비석 중 가장 사적의 의미가 큰 충비 순양의 비석은 자칫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비밀의 하원처럼 그 입구가 나무와 풀로 에워싸여 있다. 술량비라는 절벽에 새겨진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애비인데요. 절벽에 새겨진 비석이어서 잘 찾을 수는 없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깊은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인이 타인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했을 때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그 모욕을 당한 주인이 자신의 몸을 강에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주인을 따라서 몸을 던진 사적입니다. 이 사적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고 거기에는 흥해 군수에 의해서 증명되고 군수 이름으로 세워진 비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종들의 아름다운 충성을 표창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질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는 돌다리를 건너 술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물소리, 바람과 합쳐져 노래가 된다. 흥해 곡강의 술량을 만나러 왔습니다. 술량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돌다리 건너서 왔죠? 네. 예, 좀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예, 맞을까봐. 예, 그 술량이 살았을 적에는 좀 물살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물이 있는 곳을 참포 간소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술량의 주인인 아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계림에서 온 선비가 그 아씨가 너무 예뻐서 시를 지어가지고 아씨를 유혹을 했대요. 그 선비의 그 유혹하는 시를 듣고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언짢아서 아씨가 또 그 선비의 그 시에 대적할 만한 시를 지어서 반격을 했는데 그 선비가 좀 성격이 좀 꽁했나 봐요. 그거를 이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아씨는 그 사실을 알고는 가문에 피해가 올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참포 간소에 와서 투신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아씨 몸종입니다. 술량은 바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씨의 시신을 끌어안고 함께 죽어서 나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여자 종이라는 그런 이름이 새기게 됐고 이 비석은 좀 특이하죠. 네. 그리고
바위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안각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위에다가 글자를 새겼다 그래서 순량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여기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비석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와닿아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새겨 놨더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고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순양을 만나러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설렘이 더 크다. 순양이 주인을 따라 이곳에서 순사하고 30해가 지나 흥의 군수로 부임한 조송이 순양의 가엾은 사연을 듣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 아름다운 충절을 후대에 길이 남기고자 순양이 주인을 따라 순사한 이곳 참포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의 넋을 이루하는 비문을 새기나니 비문에 이르되 순양은 흥해군의 북쪽 흥안리에 사는 이 낭자의 몸종이었다. 이 낭자에게 극한 슬픔이 있어 이 연못에 빠져 죽으니 몸종도 이 낭자의 뒤를 따르려고 하였으나 그 어린 아들이 민망스럽게 따라와 보침으로 달래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연못에 다다라 이 낭자의 시신을 안고 순사하였으니 그날이 기해년 4월 24일이라. 숭정 3년 병술 8월일 흥의 군수 조성은 비문을 짓고 쓰다. 내력을 밝힌 아전 청창신, 석공 윤탕이, 자연 안반을 다듬은 사람 김기원. 노비들도 자신을 희생하는 거 쉽진 않을 텐데 주인을 위해서도 하는 걸 보니까 왠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노비들의 희생을 그걸 느꼈어요. 되게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바람이 자욱하게 곡강천을 흐르는 물소리로 변해 순양의 넋을 위로한다. 420해 동안 바위에 새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는 퇴색되지 않고 곁을 내준 나무를 닮아 푸르게 역사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가을 창공을 찌르는 새의 노랫소리가 현실인 듯 꿈인 듯 펼쳐진다. 포항에는 여성들이 그 문화의 주체가 되거나 어떤 행적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남성 주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종이 따라갔다가 남성 주인의 시체를 모시고 왔다. 이 정도면은 사실 부속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그 문화를 일으키는 예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송락 구진리 같은 경우에는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마을과 마을 대항의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성만 참여합니다. 완전히 여성만으로 구성된 줄다리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포항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된 문화로서 여성이 에너지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면서 물소리는 좀 전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러다 또다시 새 소리가 뒤를 이어 하늘로 날고 어제가 오늘을 따라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루분의 세상 이치 속에서 세 분의 충비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묵직한 사념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구룡포 광남 서원의 집신골 어머니 단양, 영일현 이름 모를 나루토에서 자리를 옮긴 영일민속박물관의 가변, 곡강천 참포 관소가 내려다 보이는 귀암 괴석에 새겨진 순양까지 무엇이 그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마음이 착잡하다. 그러다 새 충비를 만나러 갈 때마다 바람이 동행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모두 떠났지만 바람만은 그녀들을 품으로 안고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오늘로 데려왔다. 경상북도 포항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여자종의 주인을 향한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셋 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그대를 배반하고 슬프게 하거든 바람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 아름다운 역사가 된 새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란다.